안녕하십니까. 2009 송년기회 우리들의 국가대표 감동열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009년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이제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 한해 정말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슴 따뜻한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곁을 떠나시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각 분야의 국가대표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지요. 오늘 네 분 이야기 손님 함께 하셨는데 이용열 씨는 지난 한 해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김수환, 추기경 선정과 장기 기증 행렬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아직 세상은 아름답고 사랑은 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손님 씨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손혜영의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그런데 똑같으죠, 뭐. 네. 그러나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그 존경심이 더 깊습니다. 아까 또 막걸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막걸리죠. 진짜 그거 고르고 막걸리가 진짜 나는 아주 존경스럽더라고. 왜냐하면 일본 분들, 미국 분들이 그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다고 TV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네, 저도 안 그래요? 놀랐어요. 막걸리 하니까 내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날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네. 아니, 우리 손혜영의 선생님 술 얘기를 안 하시려고 했는데 이용열 씨께서 또 도와주셔서. 네. 어쨌든 막걸리는 최고죠. 보조로 눈물 눌렀다고 국가 브랜드를 자리매김했는데요. 김병준 변호사께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밴쿠버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꼽고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 경제 성장할 때 기능인 하면은 우리 경제 성장 기능차 역할을 했거든요. 그 명맥을 계속 이어오신 그분들이 참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 대표가 아닐까 싶네요. 네. 감독님, 안 그러세요? 네, 당연하죠. 거기서 진짜 멋진 연기로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 김연아 선수가 있고요. 지난 11월 세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진짜 첫 금메달을 안겨준 윤진희 선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깨 위로 올리는 역도를 보면 마치 세계를 들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분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해 사회 각 분야의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많이 쓰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국가대표 이상의 감동 신화를 만들어가는 이웃들 참 많이 계시죠. 네,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이 만들어낸 질펀한 일상 속에서의 감동 열전 지금 시작합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험준한 산. 아버지를 등에 지고 산에 오르는 아들이 있다. 저런 아들면 우리가 어디서 시방 갖다 내비리기가 바쁜데. 아이고 노인 애들 갖다 내비잖아 시방.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훌륭한 아드님 며느리 뒀으니까요. 건강하십시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부자의 행복한 동행. 그들을 따라가 본다. 인천에 소문난 효자가 살고 있다는 이곳. 큼지막하게 써있는 효자가 시선을 붙잡는다. 모처럼 놀러온 형님 가족을 위해 푸짐한 한상에 차려졌지만 아무도 먼저 손대는 사람이 없다. 아직 아버지가 방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시에 밥 먹는 거예요. 오늘은 술 한잔 하죠. 술 한잔. 여기로. 아버지가 자리에 앉고 나서야 가족들의 식사가 시작된다. 아버지는 7남매 중 막내인 이군익 씨를 특히 예뻐하셨다. 그래서인지 나이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유독 가슴 아파하는 군익 씨.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아버님이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놓고 딱 일어나려고 하시다가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 순간 지고 일어나면 내가 벌떡 일어나면 아버님이 또 마음이 안 좋으실까봐 나도 이제 그 지고 일어났다가 무겁다고 다시 내려놓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아버지를 위해 군익 씨가 생각해낸 묘안이 바로 이 효지게다. 설계에서 제작까지 걸린 시간만 꼬박 한 달. 군익 씨는 이 지게에 아버지를 지고 산에 오를 계획이다. 이게 이제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여기 찰 겁니다. 타신 다음에 이걸 또 묶어가지고 이걸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안전벨트를 만들어요. 꽉 조이면. 견고하게 만들어진 알루미늄 지게의 무게는 약 15kg. 여기에 아버지의 몸무게까지 더하면 그 무게는 자그마치 60kg이 된다. 건장한 군익 씨에게도 힘든 무게. 아빠 힘내세요. 화이팅!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실 리 없다. 지게 의자에 앉으시는 거를 흔쾌히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게 의자에 앉으시면 아버님은 조금 편하시겠지만 마음은 더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 저는 아버님을 지게에 졌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오늘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고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팔봉산의 전망대. 아들의 효도 덕분에 아버지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고향 땅의 풍경을 눈에 담으셨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밝은 표정에 군익 씨의 피로도 씻은 듯이 날아간다.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전국을 누빈 군익 씨. 이 사연을 들은 한 사업가가 이들을 중국에 초청했고, 군익 씨는 아버지와 중국 태산에 올랐다. 이 같은 군익 씨의 효행은 중국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중국의 언론들은 한국 효자의 효심이 태산보다 높다며 군익 씨의 사연을 앞다퉈 소개했다. 여기는 산중의 으뜸인 태산에 왔기 때문에 아버님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등에 지고 높은 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군익 씨의 모습은 중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这个尊老爱幼是一种极大的促进，而且也呼吁社会向他们学习。而且他们是来自韩国，我们是儒家的这个孔子的这个发源地，所以呢，我们认为是应该发扬的。 뜻하지 않은 유명세를 타게 된 군익 씨. 그러나 효부가 없는데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군익 씨가 아버지를 극진히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른 빨리 잡숴야지. 소고기 주면서 인상 쓸 바에는 시래기 된장국 주스 주면서 드리면서 웃어라. 하는 김에 좀 더 해라. 항상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가 11월 9일 돌아가시기 전에 다 가족들한테 얘기하면서 왕구 아빠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천사 같은 사위를 만나서 너무 많은 호강을 누리고 가신다고 너무 고마워했어요. 날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면 군익 씨 가족은 나들이에 나선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게가 보이지 않는다. 웬일이야, 배는 자식. 모시고 가서 내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온천을 갔어요. 온천을 갔다가 내려오니까 제 어깨에 까맣게 멍이 들은 거를 이제 아버님이 그때 보셨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지게를 결코 안 타시려고. 오늘의 행선지는 얼마 전 개통된 인천대교다.
아버지에게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드리고픈 아들. 아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아버지다. 저기 섬 좀 보세요. 섬이 조그마니 예쁘죠? 저거. 예. 네, 아버님이 이제 몸이 점점 연로해지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실 때가 많으신데 마음을 좀 강하고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어디 왔어? 예. 겁나죠? 겁이 안 나. 언제 가? 차로 가면 금방 가요. 아이고. 힘들게 만든 효직에도 아버지가 불편하시다면 그저 필요 없는 물건일 뿐이다. 효자 아들의 소원이자 진짜 배려는 어디서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네. 우리 천사 같은 아들이 발명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지게. 김병주 변호사께서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보기만 해도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아버지, 우리 태산 가자. 이거 타라. 우리 태산 갔다가 딱지치기 할까? 네. 앉으세요. 내가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 이게. 네. 아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앉아보세요, 우리 네, 아버님께서. 네. 조심하세요. 금강산 가자. 허리 조심하시고. 금강산.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못 일어나세요. 예. 됐습니다. 아버님 내려오셔요. 예. 에이, 불효자식 같으냐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2006년도에 그 아버님이 92세 생신을 앞두고 금강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형제들하고. 근데 그 금강산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데 산의 그 계단은 험하고 그래서 아버님은 가파른 길은 못 올라가시니까 입구에서 돌아올까봐 그 지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이 지게 무게가 20kg. 그리고 아버님께서 아무리 노쇠하셨다고 하더라도 40kg, 50kg는 되시거든요. 60kg를 지고 산을 오르신 겁니다. 여기에 멍이 드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다신 지게 안 타시겠다고 하신 거죠. 예, 금강산에서 내려와서 온천을 갔는데 그때 그 내려올 때 비가 와서 안 쉬고 내려왔더니 어깨에 약간 멍이 들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뒤부터 이제 안 타시겠다고. 이 구리치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그 한류 스타입니다. 중국에 소개된 거 맞죠? 한국 효자라고 그랬고 한국 효행을 정말 그야말로 중국 전역에 알리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가볍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효자십니다. 이런 효자 덕에 아마 우리 어르신께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2009년 송년기회 감동열전 우리들의 국가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땅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멋진 관계. 일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우촌이라고 하는 부부지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특별한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서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혼자서는 시작될 수 없는 원규 씨의 하루. 원규 씨는 몸을 일으키는 것도 씻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뒤틀린 발,
목을 가누지 못해 자꾸 떨어지는 머리. 그러나 원규 씨는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다. 그의 곁엔 사랑하는 아내 희엽 씨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있어졌나 한번 봅시다. 원규 씨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 의식과 감각은 그대로인 채 자신의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병. 이런 병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라고 말한다. 10년 전 172cm의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던 원규 씨. 그는 열정적인 고등학교 교사였다. 또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었다. 저는 많이 울었죠. 저희 남편이 워낙 건강해서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리려면 상상을 못했어요. 전혀. 20년 전 처음 만난 원규 씨와 희엽 씨.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 반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저희 남편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반한 것 같아요. 같이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갖고.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너무 순진했다. 지금은 아닌가? 원규 씨의 작은 눈짓도 놓치지 않는 희엽 씨. 아까 어깨 어느 쪽으로? 10년간의 투병 생활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줬다. 됐어요? 됐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할세라 세심하게 살피는 희엽 씨. 그녀에게 남편은 미소로 화답한다. 말해봐요. 네. 일상적인 용어는요, 제가 이렇게 입모양만 봐도 알고요. 근데 처음 사용하는 단어가 나오면 잘 못 알아들을 경우에는 문자판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있어요. 병이 진행되면서 원규 씨는 점점 더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듣고 말하는 대화가 힘들 때면 두 사람은 눈짓으로 대화를 한다. PD님, 피읍이죠? 그러면 눈을 깜빡여요. 제가 첫 글자만 짚어줘도 대충은 알아요. 그다음 무슨 말 나올 건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을 원규 씨는 시로 표현했다.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수천 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내에게 어쩌다가 나는 사랑한단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멋없는 남편으로 살아왔던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이 보아서 여름을 가장 좋아한다는 내 아내는 그 햇살보다 더 빛나는 미소를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이 외출 준비에 나섰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다. 꼼꼼하게 챙기는 희엽 씨. 힘이 들진 않으세요? 저희 남편이 한 20kg가 빠졌어요. 아프면서. 그래서 또 계속 이렇게 했던 거라 숙달돼갖고 힘드는 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몸이 왜소하셔서. 튼튼한 대한민국 아줌마랍니다. 병마가 찾아오기 전까지 사랑받는 데 익숙하던 아내 희엽 씨. 이젠 그녀가 남편을 지켜주고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규 씨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는다.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원규 씨의 관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다.
저희 남편이 물리치료는 안 빠지고 꼭 오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맞잡고 걷는 두 사람. 그러나 이렇게 원규 씨와 손을 마주잡고 걸을 때면 희엽 씨는 기적을 바라게 된다. 우리 이렇게 걸어서 팔짱 끼고 거리도 걸어가고 여행도 다녔으면 좋겠다. 그럴 날이 꼭 오겠죠, 그쵸? 두 분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면은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부러울 정도예요.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잠깐이라 해도 이 시간 동안 원규 씨와 희엽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된다. 컴퓨터는 원규 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다. 몇 년 전까지 움직였던 가운데 손가락이 마비되면서 원규 씨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부분적인 안면 근육과 왼발 엄지 발가락뿐이다. 원규 씨는 이 발가락 하나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해 다른 루게릭 환자를 돕고 있다. 신문엔 칼럼까지 연재 중이다. 화상 키보드를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해 쓴 시가 무려 40여 편. 내년엔 시집도 출간할 예정이다. 원규 씨는 단 한 번도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한다. 원규 씨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2005년엔 수필집을 출간했고 루게릭병이 발병한 뒤 국문학 박사과정에 도전했다. 마지막 손가락이 굳어가는 그 순간까지 박사 논문을 썼다. 이 모든 것은 아내 희엽 씨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남편 위하는 게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잘해줘야지. 빨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빈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걸 해봤어야 했던 데라던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뭐가 있었어요? 나 뽀뽀하는 나한테 뽀뽀해주는 걸 가장 하고 싶대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많이 춥지요? 예. 머리 자르신 거예요? 두 사람의 20번째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저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부부란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원규 씨와 희엽 씨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희망이란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길 바라본다. 네,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 이원규, 이희엽 씨 부부 모시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튼튼한 아주머니 옆으로 좀. 네. 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 저기. 네, 뭐라고 눈으로 사인을 보내주세요. 힘들지 않았다고요. 네. 오히려 저기 그 아름다우신 선호용녀님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아까부터 저희 남편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호용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셔야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시지 마세요. 저기 아름다운 아내가 옆에 있으시니까요. 네. 더 행복하실 거예요. 아유, 말씀 들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네.
네. 정말 두 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두 손을 맞잡고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영화보다도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힘들진 않으세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옆에 늘 곁에 있어서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화면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요 하면서 까르르 웃으셨는데 정말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글쎄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최근에 남편이 없으면 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께서도 환하게 웃으셨는데 좋으시죠? 함께 계셔서? 네.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시는데요. 네. 남편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을 또 하셨다고요. 오늘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셨죠?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변치 말고 헤어지지 말고 살아가자던 젊은 날의 약속은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나 이제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살아서든 죽어서든 당신만을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네, 시를 읽으시는 동안 우리 남편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울다가 웃으시면 큰일 나요. 우리 이용렬 씨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요? 그야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정말 조금 힘드셔도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격려해드리고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많은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복 아주 잘 어울리셨어요. 고맙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하듯이 그렇게 남을 위할 줄 알 때, 자기처럼 남을 생각할 줄 알 때, 자기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있고. 한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떠난 김수환 추기경. 2009년 대한민국은 그를 가슴에 묻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사랑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서울의 한 병원. 이곳은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다. 지난 2월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이식 수술을 집도한 주천기 교수다.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혹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으로 어둠에 갇혀 살던 두 노인이 밝은 세상을 되찾았다. 돌아보면 주 교수에게 그저 영광스럽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만약에 부적절을 하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식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다행히 이제 쓸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바로 연락을 해서 이제 환자를 선정하게 되었죠. 수술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됐고요. 또 그분도 굉장히 좀 잘 보고 계시고.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술 이후 주 교수는 줄곧 생각해왔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추인 선정하시고 또 각막이식을 제가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눔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이달 초 주 교수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나섰다. 백내장으로 시력을 상실해가는 케냐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한 것이다.
또 이제 수술하면서 또 그 못 보던 애가 봐서 또 막 숫자를 같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면 자기도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뭐 하나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두 개라고 멀리서 했는데도 그걸 다 따라서 하는 걸 보고선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기계도 많이 좀 가져야 되겠다. 두 눈을 선물하고 떠난 김수환 추기경 덕분일까요?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눈을 감았지만 국민은 마음의 눈을 떴다. 사상 최대의 장기 기증 운동이 확산된 것이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비탈진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 이곳에서 홀로 생활하는 박부자 할머니는 지난 2월 장기 기증을 약속했다. 저녁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그럴 땐 돌아오고 밤낮 사랑하라 소리를 잘하세요. 주변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도와가며 사는 걸 하느님께서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나도 그분처럼 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분 죽기 전에 그분 흉내는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나눔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장기 기증과 더불어 녹록치 않은 형편에 할머니가 가진 전 재산, 전셋값 500만 원을 사후 기부하기로 했다. 나도 남의 댁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이 충교를 이만큼 뚜뚜한 데서 홀벗지 않고 그래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앞으로 그냥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마음이 참 편해요. 올해 18.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앳된 얼굴의 소녀 한지희 양은 매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내용이 다 끝났으니까 저는 사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변모하는 걸 제 자신 스스로가 느꼈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나 아니면 제 말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라봐주는 시선 이런 거에서 굉장한 변화를 많이 느꼈고 한지희 양은 올해 초 신춘무녀로 등단한 어엿한 시인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글을 창작한다. 그러나 글보다 더 아름다운 건 소외된 이들의 가슴을 보듬어주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이다. 추기경님께서 민들레꽃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삶을 사셨구나. 민들레 홀씨가 돼서 바람에 멀리 날아가도 이게 또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잖아요. 새로운 땅에서. 저도 추기경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쓴 시 한 구절이 남에게 희망이나 아니면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민들레꽃 같은 시를 저도 써야겠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수 해바라기. 이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나라의 큰 어른이 떠나시는구나. 저 어른이신이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주시려고 저렇게 떠나신 건가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해바라기의 노래 사랑으로는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애창했던 곡이다. 더 낮은 곳을 돌보고자 했던 그의 삶이 노랫말과 닮아 있다. 세상에 서로 돕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자선공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 공연에 영순이로 찾아서 노래를 하고 있죠. 20여 년째 자선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해바라기. 세상 구석구석의 아픈 상처를 보듬는 이들의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전륜을 느끼면서 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유산의 한 일관으로 후배들한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짧지만 강한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그 울림은 2009년 대한민국 전역을 사랑으로 물들게 했다.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은 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땅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강렬한 자극들을 지향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마음의 잔잔한 감동들을 우리가 얼마나 고파했는지 네. 생각하게 됐는데요. 네. 네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렬 씨. 네. 예. 오늘 뭐 타이틀이 우리들의 국가대표이긴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올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국가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손혜영 선생님.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그 진리를 정말 알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 네. 우리 모두 국가대표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오신 출연자들 보고 제가 조금 반성도 많이 하고 내년에는 저도 뭔가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을 주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올림픽에서 받아온 메달을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목에다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모두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정말 우리 주변에서 감동 신화를 만들어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다가오는 2010년에는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국가대표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 송년기획으로 마련해서 보내드린 감동열전 우리들의 국가대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